네, 세 번째 클립입니다. 음, 여기 이제 가로 안에, 그 네모 안에 지금 이제 어떤 낱말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광고나 드라마, 또 영화, 소설, 다큐멘터리, 예능. 이제 모두 영상 프로그램이 되죠. 동영상 프로그램인데, 이 동영상 프로그램에 있어서 좋은 스토리의 제1 조건은 무엇일까?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이제 하나하나 좀 떠올릴 텐데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기획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상 스토리텔링은 인물과 장소와 상황, 어떤 인물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가, 이야기가 전개되는가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스토리의 제1 조건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바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영상 스토리텔링은 인물이 있어야 인물이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인물이라고 하는 거는 주인공이 있죠.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또 조연이 있죠. 남자 주인공의 친구라든지 엄마라든지 또는 동생이라든지 뭐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어떤 그 주변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공들이 서로 사랑을 하거나 우정을 나누거나 원수를 갚거나 뭐 이런 얘기 성공을 쟁취하려고 야망을 불태우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상 스토리텔링에는 인물이 기본적으로 첫째 있어야 된다. 이 인물이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간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획을 할 때는 정말 매력적이고 이야기거리가 많고 감동의 요소가 있는, 혹은 철저하게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 인물인가, 그런 사연을 가진 인물인가, 이걸 보셔서 각 시퀀스들을 구성하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각 시퀀스마다 정말 그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야 줘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쭉 이끌고 가지만 주인공이 이제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또 사건의 어떤 그 전환 과정에서 또 어떤 절정에서 결말에서 어떤 인물들을 만나서 그러한 역경을 하나하나 극복을 해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스토리텔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인공이 쭉 하면서 너무 평탄하게 가지 않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로는 고민도 하고 때로는 또 즐거움에 또 어떤 희열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다시 또 새로운 또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런 걱정거리들을 또 헤쳐나가고 하는데 그러한 장애물들 또 즐거움의 요소들에 에는 인물들이 배치가 돼 있다. 그 인물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결국은 그 원래의 목표였던 사랑을 쟁취한다든지 또는 나라의 독립을 쟁취를 한다든지 뭐 성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인물에는 어떤 그 경우들이 있는가? 인물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예능 작품, 이런 창작품에서는 배우나 개그맨, 뭐 이런 탤런트,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가공의 현실, 인위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그 배우나 개그맨이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다큐멘터리에서는 일반인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리얼 라이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영화, 드라마, 예능과 다큐멘터리의 차이점은 다큐멘터리는 일반인이 등장하는 리얼 라이프다. 영화나 드라마, 예능은 가공의 현실이다. 만들어진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를 연기할 배우가 필요한 거다. 근데 구성의 방식은 같다. 기승전결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인물, 또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인물, 또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네, 예능 프로그램 또 다른 또 예능 프로그램. 그래서 모든 그 작품에는 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을 이제 투입을 해서 그 인물들이 집에서 혹은 어떤 거리에서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상들, 다양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의 틀이 갖추어지는 그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물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에밀리 인 페리스라는 드라마 참 재밌게 봤는데 지금 최근에 시즌 2가 나왔어요. 작년까지 시즌 1으로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즌 2를 많이 보셨나요? 어, 저 시즌 또 봤는데요. 생각보다 시즌 1 그 시즌 1보다 조금 많이 밀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시즌 1이 훨씬 더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 이 구성을 배우는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좀 더 많은 것 시사점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모든 드라마 모든 어떤 그 영화나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에는 인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한다 이 인물들의 역학 관계는 어떻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돼 있잖아요.
1화에 나왔던 에피소드 1에 나왔던 이제 각종 인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에밀리의 어떤 상사죠. 에밀리의 어떤 부장급 되는 상사. 그 상사가 사사건건 에밀리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하고 약간 밉상으로 좀 나오죠. 어쨌든 이런 관계가 있어야 또 주인공이 또 빛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순탄하게 가면 오히려 또 빛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역경을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제 이 인물이 하는 거잖아요. 또 이런 또 직장 동료들. 때로는 적으로, 때로는 또 호의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조연들 있고요. 또 에밀리가 만난 또 파리에서 유일하게 또 에밀리의 어떤 후원자 역할을 해주는 어떤 지지자 역할을 해주는 친구, 중국계. 또 그 에밀리의 어떤 이웃에 사는 아래층에 살던가요? 그 이웃에 사는 또 남자 요리사인데 가브리엘이었던가요? 예, 또 이 친구와 또 사랑을 나누게 되죠. 또 이 인물은 가브리엘도 여자친구. 예, 저 여자친구가 있는 줄 모르고 이제 에밀리는 가브리엘을 이제 호감을 가졌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과 어떤 그 역학관계가 삼각관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이런 요소들이 일과 사랑과 또 어떤 인생 이런 것들이 같이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재밌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인물이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일들을 벌이는가. 에밀이라는 인물이 파리의 어떤 그 특파원 뭐 주재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파견을 가서 거기서 어떤 미국식 문화와 미국식 어떤 업무 방식 을 프랑스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과정, 자기의 어떤 그런 의지를 펴나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장애물을 프랑스 사람들과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많은 장애를 겪게 되는 그렇지만 끝내는 뭔가를 이루게 되는 그런 사이에 어떤 친구들도 만나고 또 사랑도 있고 또 애증의 관계도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이제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들을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시퀀스라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 거고 이 시퀀스, 이 주제에 맞는 소규모 상황들, 주제에 맞는 제목에 맞는 파리의 에밀리라고 하는 그 주제에 맞는 소규모 상황들을 어떤 순서로 배치할 것인가, 어떤 순서로 배치할 것인가가 바로 이제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이 수많은 상황들이 수많은 시퀀스들이 있어요. 부장과의 어떤 업무 관계 또 파티장에서 있었던 일들 또 친구를 만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시퀀스들인데 또 씬들인데 이런 씬들을 어떤 순서로 배치를 할 것인가 어, 뭐 앞부분이 할 것인가 뒷부분이 할 것인가 중간 부분이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야기가 스무스하게 전개가 되는데 그거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씬과 씬이 이어질 때 시퀀스와 시퀀스가 이어질 때는 전 시퀀스가 앞 시퀀스의 어떤 원인이 되고 또 전 씬이 앞 씬의 또 원인이 되고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갔을 때 프로그램이 좀 재미있게 시청자들이 몰입감 있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6화 원칙 누가 인물이 가장 중요하죠. 누가 언제 어디서 뭐 언제는 뭐 생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합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떤 주인공의 어떤 목표 외에는 이제 목표가 되겠죠.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가 그것도 누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에요. 누가 인물 또 어디서 장소 무엇을 어떻게 어떤 상황들 외에는 주인공의 목표가 되겠죠. 이것들을 잘 배치를 했을 때 요소에 배치를 했을 때 이제 좋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어떤 그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 그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많이 합니다. 대개 서양은 3장 구조, 3막 구조라고 보통 많이 이어져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가는.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그 3장 구조잖아요. 이 3장 구조로 많이 이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고, 동양 같은 경우에는 4막 구조, 4장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기승전결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서양은 3장 구조, 동양은 4장 구조, 기승전결 또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서양도 1막과 3막 사이에 2막을 2-1, 2-1 이렇게 좀 나눠서 사실상의 4막 구조로 그렇게 좀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동양의 그 사장 구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려면 우리 그 이전 시대의 어떤 이제 시인들 또 묵객들 이런 분들이 사장 구조로 시를 많이 썼어요. 송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보내며 누군가를 보내며 하는 송인. 이 시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이 시가 나와서 좀 기억을 하는데 비기엔 언덕이 풀빛 푸른데 고려시대 정지상이라는 그 문인의 시입니다. 정지상이라는 시인의 시인데 그 워낙 그 시를 잘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지상이 사실은 이제 청년 시절에 소년에서 청년하면 그 시절에 이제 지은 시라고 하는데 이 시가 너무 좋으니까 대동강의 그 부병루 그 정자에 이 시를 이제 걸어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국 사신들이 이제 그 개경으로 올 때 거기를 들려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고려에 이런 시인이 있었단 말인가라고 이제 극찬을 했을 정도로 이별시의 백미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시인데요. 한번 볼게요. 비계엔 언덕이 풀빛 푸른데 남포로 인보내는 구슬픈 노래 송군 남포 동비가라 우월장제 초색다하니 송군 남포 동비가라 대동강수 하시진고 대동강 물이야 언제 마르리 해마다 이별 눈물 보태는 것을. 이게 이제 전형적인 사장 구조예요. 칠언절구를 이제 기승전결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이제 한 거잖아요. 비갠 언덕 위 풀빛 푸른데 이제 도입입니다. 어떤 이제 장소가 좀 묘사되고 있어요. 어떤 장소가 있어요. 풀샷을 딱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비가 한참 내리다가 이제 비가 개니까 언덕 위에 풀빛이 파랗게 더 보이겠죠. 햇살은 좀 나다.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남포로 임 보내는 구슬픈 노래. 그 강가에 남포를 향해서 이제 이미 떠나갔어요. 남포로 임 보내는 구슬픈 노래. 배가 이제 떠나간 자리에 이제 홀로 남아서 그 떠나간 흔적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남포로 임 보내는 구슬픈 노래. 대동강 물이야 언제 마르리. 사랑하는 사람 혹은 또 친한 친구 이런 이제 그 정인이 이제 떠나간 다음에 이제 전환을 하는 건데 대동강 물이야 언제 마르리 하고 전환이 되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해마다 이별 눈물 보태는 것을. 그러니까 역설법이죠. 반어법이죠. 전환이 되는 듯 했는데 전환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슬픔이 거기에 더 이렇게 포개지는 그런 느낌 혹시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절묘하게 전환과 결말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사장 구조로 또 기승전결 구조로 이렇게 많이 이제 시를 쓴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지금 우리 학교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그런 구조로 이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비 오는 있어요. 밤 학교 처음에 폭력 중인데 이렇게 이제 내가 도입 너 한 대라도 때린 부분에서 적 어떻게 해서 이 어떤 그 과학 선생님이 그 실험용 쥐를 그 실험용 쥐에 이제 그 바이러스 세균을 투입을 해서 좀비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지 시작을 해서 감염이 되기 시작을 하고 점점 감염이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 한 사람의 학생이 감염된 게 이제 점점 퍼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2학년 5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감염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여기저기서 이제 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 2학년 5반에 이제 모여 있는 대로 이제 걸린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요. 그래서 이제 방어벽을 쌓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방어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씬들이 쭉 보이면서 그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좀비의 어떤 그런 그 방어선을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또 그 가운데에는 또 이제 일진 학생들이 또 방해 공작도 있고 그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구조대는 오지 않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면서, 이제 극이 좀 전개가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때로는 좀비들하고 싸움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그 팀원들끼리 같은 그 반 사람들끼리도 의견이 좀 갈리기 시작을 하면서 서로 갈등을 좀 일으키고 또 좀비로부터 이 방어선이 뚫리는 바람에 또 이 같은 반 아이들끼리 사이에서도 누군가가 좀비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또 좀비로 변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 같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친구지만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또 전체가 또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친구를 또 창 밖으로 밀어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쭉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온 학교가 막 좀비 바이러스 퍼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경찰이 투입이 되고 계엄군이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들을 이제 쭉 보여주는 그런 이제 영상. 이게 이제 1시간짜리 그 요약 영상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전체를 다 보신 분도 있고 또 이런 요약본을 이제 보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쭉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돼 있는 건데 이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그 하나의 어떤 이제 그 구조를 가지고 이제 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본적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은 기승전결로 이제 구성이 되니까 도입, 전개, 전환, 결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지각의 케이스를 한번 이렇게 좀 보면 누가 2학년 5반 학생들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그 효산 고등학교에서 바이러스에 걸린 좀비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왜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어떤 충돌과 갈등과 또 어떤 그 탈출과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스토리텔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지금 우리 학교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조를 한번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이제 구조, 기획 의도 내지는 뭐 로그라인, 스토리라인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한 고등학교에 고립된 학생들이 살아남기 위해 좀비들과 벌이는 사투 속에서 친구, 교사, 구조된과 협조하고 싸우고 대립하며 벌어지는 생존 리얼리티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구조를 파악을 할 때는 나중에 제가 이제 영화 드라마 이제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우선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제 인물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인물이 있고 인물이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 개시를 해요. 근데 행동을 하게 되면 장애물이 꼭 생겨요. 이게 없으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장애물이 생긴 다음에 그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선택을 통해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거나 좌절하거나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이야기가 이제 끌고 나가는 이제 구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인물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 개시를 하고 장애물을 만나서 그 장애물을 하나하나 이렇게 깨부쳐 나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면 되거든요. 지우학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그 2학년 5반 생존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일진이라든지 학폭 피해자라든지 이런 이제 조역들이 있고 이제 이런 생존 그룹과 이제 조역들 간에 어떤 이제 벌어지는 뭐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겠죠. 목표는 좀비에 감염된 학교에서 탈출하라. 행동 개시는 1차 목표는 한 발에 모여서 좀비를 방어하는 거. 근데 도저히 이제 방어가 안 되니까 이제 학교를 탈출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옥상에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옥상까지 올라가서 그 SOS라고 이제 글자를 크게 이제 옷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책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SOS 표시를 이제 해놓잖아요. 헬기가 지나가다 이제 보게 하려고 뭐 이런 행동 개시를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장애물 그런 행동 개시를 하는 속에서 좀비들이 일단 가장 강력한 그 장애물이고 뭐 잘못 나갔다간 바로 그냥 그 물려서 감염이 되니까 그걸 피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일진 학생들이 또 작은 또 장애물이고 계엄군 역시 또 무증상 감염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학생들을 다 이렇게 살려주진 않으려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애물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1장 이제 크게 살펴보면 1장은 이제 도입 부분이고요. 감염이 되는 것들 도입을 했고 당연히 그렇겠죠. 이 순서를 감염을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건 맨 앞에 올 수밖에 없죠. 감염이 되고 그러고 나서 1막이 이제 감염이고요. 그게 첫 번째 시퀀스고 두 번째 시퀀스는 확산 및 탈출 시도. 이 감염이 된 게 점점 이제 전체 학생으로 막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극도의 이제 어떤 공포와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이런 속에서 이제 그 확산이 되면서 탈출을 시도하려는 그런 이제 전개가 이루어지고 산막에서는 그런 어떤 이제 좀비에 걸린 학생들, 당장 발현이 되는 학생들 말고도 별 증상은 없지만 또 무증상 감염자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사람들도 바이러스는 전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또 새로운 어떤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미 이제 감염이 돼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막 달려드는 이것만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그래서 3막은 보통 이제 부스터 역할을 한다 그래요. 이제 그 약간 지루해지는 느낌이 났을 때 새로운 상황이 생겨가지고 다시금 또 이야기를 더 크게 이끌고 가는, 그래서 3막은 이제 보통 부스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전환이 이제 오고, 그 전환 다음에는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사막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계엄군이 투입이 돼서 소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일행들도 다는 그 구조되지 못했지만 그 일부 이제 구조가 돼서 뭔가 이렇게 사건이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기승전결로 전개를 합니다. 그 기승전결 안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육하 원칙 하에 이제 그 구조가 이루어지고요. 그런 사건만 쭉 따라가게 되면 그건 이제 뉴스가 되는 거고, 그 사건 사이사이에 학생들과의 관계, 사랑과 우정과 또 제자와 스승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보살핌, 사랑 뭐 이런 것들, 또 학생들 간의 어떤 갈등들 있잖아요. 뭐 잘 사는 애와 못 사는 애 사이의 어떤 그런 언쟁들, 갈등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녹아들므로 해서 학교라는 공간도 하나의 사회니까. 거기서도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잖아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다른 것들도 같이 녹여가지고 프로그램의 어떤 이제 그 재미나 풍성함을 이제 주는 거죠. 학교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담아줘야 되니까. 팩트만 전달하면 뉴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같이 엮어서 전체에서 어떤 재미와 감동과 또 스릴과 이런 것들을 함께 느끼게 하는 게 이제 스토리이고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 잠깐 보셨고요. 그래서 영상 작품은 스토리가 있는 작은 시퀀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완성을 시킨다. 이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를 이루는 한 단위인데 인물, 상황, 장소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여러분들이 영상 작품을 구상을 할 때는 제목, 그러니까 프로그램 아이템을 정하고 어떤 주제를 딱 정한 다음에 그 주제를 만족시킬 만한 이 시퀀스들을 잘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시퀀스는 기에 들어가고, 어떤 시퀀스는 전에 들어가고 기승전결, 어떤 시퀀스는 또 결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기승전결에 맞게 잘 연결했을 때 좋은 작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 시퀀스는 인물, 상황, 장소를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 한 그 이야기의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큰 주제가 큰 이야기라면 그 큰 주제를 만족시키는 작은 스토리들을 여러 개 그 구상을 해서 그걸 가지고 큰 작품을 이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클립은 시퀀스의 개념, 인물과 상황, 장소가 이제 하나의 시퀀스를 이루게 되는데, 이걸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클립 여기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클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